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이 왔네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참 시장 자체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급락도 나오고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3월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제가 기존부터 좀 준비했던 특별 선물을 하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요 노트와 펜입니다. 요 서울스토어라는 곳에서 제 노트와 펜으로 굿즈를 제작을 했는데 요 제가 사이트는 본문에 첨부해 드릴 거고요. 클릭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기프트 있죠? 요 상품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뭐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이 노트랑 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노트와 펜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회복시켜주고 성공 투자의 기운을 불어넣어줄 로로쌤의 제2의 월급 통장 성공 투자 노트와 펜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무료로 50분께 나눠드리고 있으니 무료로 신청할 수 있을 때 신청하면 좋겠죠. 그래서 신청할 때 요 제이리치라는 친구 할인 코드는 꼭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 50명 받아보시고요. 만약에 이 성공 투자를 위해서 나는 직접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되고, 구매하실 때도 이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5%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구매하셨을 때 나오는 수입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1원 한 푼도 오지 않습니다. 모든 수입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으니 저를 도와주려고 구매하지는 마세요. 저한테는 1원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죠. 이렇게 본문이 있죠. 그럼 더보기 누르시면은 아래 내용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영상 하나에만 올라가 있어요. 더보기 눌러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해당 마이굿즈 채널 쪽으로 가서 링크로 가서 방금 보여드린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함, 주소, 받아보실 주소,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친구 추천 코드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다우지수가 한 27,000 부근에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좀 하방 경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도 오늘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계속 이제 재정 정책이나 이런 기대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대처하는 게 없으니까 좀 실망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밀렸고 나스닥은 설마 제가 8,600여 구간까지 밀리겠느냐고 여기까지는 설마 여긴 최악의 경우 내려오겠지만 워낙 강해서 안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61선 이탈한 것만 해도 충분히 조정 잘 받았다 생각했죠. 그런데 9,000포인트가 아니고 8,600 밀려도 되는 구간까지 잘 밀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밀린 거. 이거는 약간의 투매성 움직임도 살짝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000까지는 투매는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기본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9,000포인트 살짝 이탈해서 한 8,900에서 뭐 8,800 사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8,600을 이탈하는 이 움직임 그리고 거래량 늘 이거는 투매성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생각보다 좀 더 조정폭이 강해서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사실 나스닥은 위쪽으로 너무 올라가서 N자형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나와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은 그래서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1월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1월 하순에 코로나 이슈가 나올 때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렸고요.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워낙 강해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던 부분을 피부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좋은 질문이 나왔었는데 아니 재정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정부가 뭐 주식을 사서 끌어올릴 것도 아니고 대체 뭔 호재라는 겁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재정정책 뭐 추경을 펼친다고 해서 이 주식시장에서 이걸 사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주식을 사서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이 지수를 드리블이라고 저희가 뭐 드리블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지수를 관리하고 움직이는 주 주체는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지만 외국인이 돈이 많아서 얘네가 우리나라의 이런 주 세력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제가 기존부터 질병 관련 리스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수개월 안에 해결이 되고 단기적으로 당연히 뭐 경제나 이런 뭐 자영업자분들 요즘에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당연히 타격이 있는 건 맞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타격은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산업 동향의 흐름을 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손상을 주긴 하죠. 약간의 훼손은 줄 수는 있죠. 근데 좋은 산업 동향을 아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외국인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단기적이라는 것을.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빨리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무언가 현재 뭐 한국에서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빠르게 해소시킬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훼손받는 부분을 무언가 정책적으로 커버를 해줄 이런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뭐 돈을 풀려고 해도 어렵지 않았느냐, 잘 안 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금융위기 때 어떻게 됐냐면은 금리를 뭐 미국이 인하하면서 계속 금리 인하 같이 하면서 우리 시장 계속 같이 밀렸죠. 2000포인트대에서 1000포인트가 이탈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반토막 이하로 쭉 밀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요거는 그 당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좋아졌느냐? 이때 언제부터 좋아졌냐? 진짜 무섭게 밀렸죠, 무섭게. 이 당시에는 정말 무섭게 내려왔습니다. 2000포인트 위쪽에서 이제 뭐 1000포인트 이탈해서 900포인트도 한번 흔들었으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좋아졌습니까? 이거 3월부터 좋아졌어요. 3월. 금리를 계속 인하하다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시장이 정책이 좀 바뀌었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돈을 푸는 정도뿐만 아니고 이 이후에도 계속 이제 벤 버냉키가 이제 돈을 풀었잖아요. 유동성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고 돈의 힘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런 금리가 동결되고 유동성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에 돈을 풀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번에도 저 때랑은 달라요. 금융위기 정도의 이슈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밀려있는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커버를 완벽하게 기업을 기존에 질병이 나오지 않은 것처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신뢰를 하고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지금 빠져나간 자금들이 확인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확인을. 외국인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어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를 하던가 러시아에 투자하던지 아니면 뭐 저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쪽에 투자를 하던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불안한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칠레에 폭동이 일어나고 베네수엘라도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은 무언가 해결되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투자를 하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되고 그 부분이 확인되고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확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정정책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뭔가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수출국가인 거를 감안해야 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인구나 이런 소비 쪽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신 얼만큼 노력하는지 보여주고 자 우리 시장에 다시 들어와라라고 외국인들을 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우리 시장 올라가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자금 가지고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 뭐 지금 추경안 뭐 얘기 나오고 있죠. 뭐 6조 원대 뭐 얘기 나오고 있고 최소 6조 원대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뒤쪽에서 얘기 나오는 건 13조에서 뭐 17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자금을 풀 여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자금을 땡겨와야 되는데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좀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고 정부에서도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뭐 핑계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빠르게 속도감을 내서 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2050 흔들기 정도 해가지고 2000포인트 정도는 흔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탈한 다음에 2000포인트 흔들기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반등 나오는 이런 모양까지는 최악의 경우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밀렸죠. 여기 흔들기 정도 하고 사실 1987포인트 정도 이 정도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락은 할 수 있는데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줬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저점 매수가 좀 나온다. 2000포인트 이탈한 다음에는 저점 매수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고 예를 들면 1990 후반, 1998이나 뭐 99나 이런 정도까지 올려줬으면은 그래도 여기서 저점 매수하려는 노력은 보이네요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이게 안 나온 게 아쉬운 거예요. 밀린 게 아쉬운 게 아니에요. 밀린 거는 공포 구간에서 투매성 움직임 나오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수급 동향에 의해서 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까지 밀렸느냐 뭐 어디가 뭐 받아 이거에 의미를 두려고 하지 마세요. 2000포인트 흔들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하락 N자형이 원래 이중바닥성 움직이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기본적인 이중바닥형이에요. 아니면은 적어도 저점 부근 근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바닥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런 패턴들을 이런 뭐 저점 패턴들을 좀 반대로 역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하락 N자형처럼 보이게 추가 하락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이거를 1월 하순에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하락하는 구간에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하고 반등이 나올 때 저점 매수한 거 한 차례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하시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를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고 그리고 하락 N자형처럼 최악의 경우 이렇게 내려와도 실망할 거 없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N자형처럼 나온 다음에 반등 나오고 이렇게 역해된 숄더 모형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하락 N자형처럼 나왔는데 두 번째 바닥을 깊은 바닥으로 생각하고 재정정책이 나오면서 강력하게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 질병 관련 이슈는 중국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듯한 후베이성 쪽을 제외하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듯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뭐 이란, 이탈리아 이런 쪽으로 좀 퍼져가는 영상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의 이 부지런한 빨리빨리 정신이 확산자를 좀 빠르게 생성하는 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뭐 이틀 뭐 이렇게 며칠 지나야지 확진자가 나오고 진단 키트가 부족해서 이미 진단을 받았어야 될 사람들이 한참 뒤에 평가를 받는 게 많단 말이에요. 확진자로.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단 뭐 시약 키트 이쪽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분자 진단에서 뭐 6시간 정도면은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하루에 뭐 10,000명 이상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 밀리지 않고 즉각 다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투명하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신뢰 못하겠다. 일본 같은 경우도 신뢰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올림픽 때문에 지금 은폐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사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이 어떤지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자꾸 이 본인들이 이제 환자 수를 측정하는 거를 기준을 자꾸 바꿔버리니까 가뜩이나 못 믿는데 기준까지 바꾸니 당연히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렇게 투명한 나라가 없다라고 하면서 좋지 않은 분 쪽에서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겨내려는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노력이
보이고 확인되면은 외국인들이 조금은 안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오늘 그동안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라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주식 매도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환율 동향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은 매도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주식 매도에 신경 쓸 게 아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파생 동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과 옵션, 이제 3월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래서 선물과 옵션 포지션을 어떻게 구성하냐가 중요한데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량이 굉장히 컸는데 이 부분을 마감쯤 해가지고 크게 나왔던 이 부분을 그래도 1000계약 정도로 줄였어요. 그럼 이거는 거의 생각 안 해도 되는 거고 콜옵션 같은 경우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 크지 않으니까 크게 상관 안 해도 되고 오늘 중요한 거는 그동안 기다리던 풋옵션 매도 하락 포지션 단기간에 빠르게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강한 수익이 나는 이 풋옵션을 대량 청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0억 이상의 풋옵션을 270 한 4억 가까이 되는 풋옵션을 대량 청산을 했습니다. 요게 아마 하루 정도만 더 나와주면은 거의 뭐 저점 거의 확인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강력한 청산이 나왔다. 그래서 가능성은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선물을 좀 매수를 해도 조금 찝찝한 게 옵션 동향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풋옵션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매수를 하니까 하락 포지션이 좀 늘어나는 거죠. 단기 하락 포지션이.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찝찝해 했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방향성을 그나마 이제 오늘 밀려서 속상하지만 안 속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수익 봤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좀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늘 2200종목 중에 100종목밖에 안 올랐습니다. 수익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종목별로 뭐 한 종목 정도는 수익 볼 수 있죠. 저희도 뭐 코미판 같은 경우는 뭐 운 좋게 이렇게 한 종목 크게 수익이 났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전체 종목이 나머지는 다 내려온 게 정상인데 오늘은 누가 주식을 해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손실이 나는 날이고 대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게 자,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제가 계속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매수 안 했다라고 하면 기존에 삼성전자 매수하지 말고 차라리 밀리면은 매수하세요. 어디서? 여기서 56,000원 정도에서 매수한 다음에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등이 한 차례 나온 다음에 이중바닥이 나온다. 이것도 한 10번 넘게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중바닥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반등 구간 짧게는 뭐 21선 살짝 넘어가는 구간에서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아니면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하시고 이중바닥선 움직임이 나오는데 정말 강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조금 약하면은 이런 정도로 나올 거다. 더 약하면 요걸 한번 이탈할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21선을 살짝 돌파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밀려가는 것이 있고 돌파한 다음에 살짝 밀렸다가는 두 번째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하락 N자형처럼 이렇게 밀렸다가는 옵션이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서 뭐 제일 강한 거, 뭐 제일 약한 거 이렇게 보면은 약한 쪽으로 지금 흘러간 것 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정말로 이게 약하다라고 하면 21선도 못 넘어가고 여기 맞고 밀려야 되는데 21선 정도는 올라갔다가 강한 수급이 이루어졌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종교적인 이슈랑 같이 해가지고 좀 특별하게 좀 퍼져나갔죠. 그래서 말이 많은데 어찌됐건 결과는 수급은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밀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지금 주식을 매수해서 오늘 하락이 나왔느냐 아니면은 조정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하락 나왔다가 오늘까지 해서 하락이 나온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점에서 물렸으면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이렇게 있다가 물려서 이렇게 조금 밀렸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밀렸다. 괜찮아요. 이런 거는. 최고점 매수만 아니면 돼요. 여기서 내 전 재산을 뭐 다 투입했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지만 이거 아니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전 재산을 여기다 투입했다 해도 고점에서 투입했다고 해도 이 구간에서 정말 핵심 주도주를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적어도 본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거고 핵심 주도주라고 하면은
저항을 돌파해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으로 저희 영상을 계속 길게 보면서 호흡을 같이 맞추신 분이라면은 걱정을 안 하셔도 회복되는 구간이에요. 물론 오늘 하락 나온 거는 기분 나쁘죠. 당연한 겁니다. 2월 마지막 날인데 특히 한 주의 마감일이고 2월 마지막 날 하락 나온 거 기분 나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당일만 보면 그런 거고 우리 하루살이 아니잖아요. 주식을 상반기까지 보고 올해까지 보잖아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실 필요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첫 번째 하락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는데 이중바닥선 움직임이 나옵니다. 혹시나 하락 N자형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공포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한 달 전부터 계속 한 달 동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지겹죠. 똑같은 말 맨날 반복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느낌은 공포감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제 얘기를 듣고 이해를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안 하신 거예요. 이 쉬운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뭐 저는 지행합일서를 주식에서는 지행합일서를 중요한 것 같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마인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공포감이 생겼어. 그러면 실천을 못한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참된 알미 아니다라고 했죠. 여기서 한번 그러면은 내 마인드를 한번 반성하고 다잡고 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공포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회다라고 나는 이번 기회 잘 살려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뭐 리먼 브라더스든 뭐 유럽발 뭐 디폴트 나오고 했던 그 유럽발 사태든 뭐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 아니면은 뭐 9.12 테러 때라던가 IT 버블 뭐 이때라던가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정도는 뭐 버티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정말로 뭐 시장이 무너지는 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이만큼만 밀려도 공포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다 여러분들의 경험치로 쌓여서 다음번에 조정이 나올 때는 이겨낼 수가 있고요. 대신 조정하고 하락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질병 관련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정이에요. 하락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락 조정이긴 한데 대세 하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무리가 되고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 개념 잘 생각하시고요. 하락 N자형으로 밀린 것 같지만 요거는 3월 정도에는 좀 3월은 이제 기회 시장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실마리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다음 주까지가 좀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잠복기가 1, 2주 정도 된다라고 치면 최대 2주라고 치고 워낙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확산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진단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빠르게 측정해버리면은 확진자가 더 이상 급격하게 늘지 않고 확 줄어드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 상황이 나오게 되면 확진자가 이렇게 올라가다 확 줄어드는 상황이 급감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진정되는 거예요. 진정되면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갈 이유가 없겠죠. 거기다가 재정정책도 추경 쪽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좀 늦게 나와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정책이 조금 빨리 나와서 반등이 빨리 나오냐 늦게 나오면 반등이 좀 늦게 나오냐 차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늦게 나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게 빠르게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도 뭐 알고 계셨을 거고 빠르게 나오면 좋겠는데 뭐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동안 계속 그래 왔었으니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좀 바꿔야 되는데 뭐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뭐 누구 탓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우리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은 위쪽에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바꿔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계속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고 삼성전자 밀렸습니다. 어제 뭐 저로의 매수 기회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오늘 하락이 나왔다? 괜찮아요.
이 정도 가지고 공포감 가질 필요 없다. 전 종목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만원 아래쪽 내려서 61선 정도면 저는 여기 요런 흔들기 나오는 9만원 초반 요 구간까지 안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내려왔어요. 근데 오늘 개파락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 나왔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뭐 이 종목을 아직 건드리진 않았는데 뭐 계속 지켜보면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뭐 괜찮아요. 이 종목 매수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로 점점 더 담을 수 있는 구간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삼성전기 요것도 뭐 MSC 관련주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오늘이든 아니면 주말이든 한번 정리해서 올려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요거를 중심으로 하나 뭐 교육 내용 포함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 지지선 이탈한 종목들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근데 뭐 먼저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삼성전기는 이 정도면 강한 편이다 라고 알려 드리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얘는 뭐 강하니까 제가 뭐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으시죠? 이 종목 수익 많이 났고 기존에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 셀트리온이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매해야 됩니다. 3사 합병 이슈가 나온 이후에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게 사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것은 주주분들이랑 일단 공개적으로 한번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저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급하진 않아요. 내년에 3사 합병 가능성이 있고 그럼 올해는 어떠냐? 올해 램시마이스시 진짜 지겹게 작년에 지겹게 말씀드렸죠. 램시마이스시 유럽 기대감 있고 미국의 트룩시마 기대감 있고 허주마도 뭐 기대감 있고 그러면은 뭐 허주마는 좀 낮다고 했어요. 트룩시마가 높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셀트리온이 아예 이 사업을 말아먹지만 않는다면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지만 않는다면은 올해 꾸준히 성장하는 해예요. 올해부터 해서 꾸준히 성장이 시작되고 내년에 이런 이슈까지 만든다. 성장을 하면서 이슈를 만드니까 더 좋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약간 테마성을 붙일 거면 뭐 제약을 매매하는 것도 괜찮다. 한 번씩 멋지게 테마주처럼 급등이 한 번씩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굉장히 강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잘 버텼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어때요? 오늘 얘는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죠. 기존의 저점 부분까지 그냥 내려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여전히 강하다. 그냥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카카오라던가 이런 종목들 역시나 강한 겁니다. 고점 돌파한 다음에 저는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굳이 뭐 매매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16만원, 16만 3천 이런 구간까지 오면 좋겠는데 17만원 적어도 이하로 내려오면 좋겠는데 뭐 아직까지 그 정도도 안 내려왔어요. 그럼 굉장히 강한 거예요. 카카오는. 굉장히 수급이 좋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하락 N자는 이렇게 밀려 있는데 카카오는 더 올라갔잖아요. 물론 저점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치고 올라온 건 맞습니다. 주도주 계열이니까. 하지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수급이 강한 종목들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수급이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HLB 마지막 아니지. 오늘은 한 종목 더 알려드려야지. 자, HLB 같은 경우 10만원 회복한 다음에 이탈했는데 실망할 필요 없죠. 전일 양봉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 하단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위쪽 상단 돌파냐 하단 이탈이냐 요 구간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 굳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음봉 길이도 짧고 나쁘지 않아요. 지금 구간은. 예, 그래서 HLB는 조금 더 보시면 되고 오늘 그렇다고 뭐 거래량이 뭐 는 것도 아니고 하니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제 좋은 이슈가 나왔으니까 글로벌 전체 모든 권리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허권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권리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코미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매도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절반만 매도했습니다. 오늘은 절반 매도하고 요 구간에서 절반 매도하고 절반만 이제 보유를 해봤는데 만약에 17,500원 이탈하면 저희는 이거 전량 매도를 할 계획이에요.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절반은 이제 저항 근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이고 절반은 기다려보고 여기 돌파 시도 나와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위에서 매도를 할 것이고, 아니면은 17,500원 이탈할 때 매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뭐 좋겠다 이럴 필요 없어요. 이거 운 좋은 거예요. 저희는 운이 좋은 거지, 뭐 이거를 뭐 투매가 나오는 날 코믹하면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매수하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합니다. 저는 그거는 너무 사기꾼 같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운. 근데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니까 운도 좀 따라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한 종목 정도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운 좋게 기다리신 그런 보람 있게 이럴 때 한번 기쁨을 주자 해서 운이 좀 따라준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를 실력이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저희는 그렇게 대응한다라는 거 뭐 알려드렸으니 여러분들도 잘 정리해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은 뭐 다 수익 많이 나셨겠죠. 그래서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라 이제는 매도 구간을 찾는 일이 남았다.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매수가 아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려운 구간이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고요. 공포 구간을 매수하고 싶다. 나는 근데 종목을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 뭐 2기에 주도주반, 성장 테마반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아까 굿즈 이거 보시면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맨 밑에 댓글 다는 란이 있어요. 터치해서 댓글로 숫자 3 하나씩만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릴게요. 숫자 3은 잘 봤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잘 참고해서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제발 주말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장도 안 열리는데 편안하게 보내시고, 3월은 분명히 기회의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